웰컴 백 밀리테오와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순수특강 영어 주제 소재편 25강의 1번과 2번 문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25강의 1번 문제, 우리가 문제를 먼저 풀어보게 될 텐데요. 문제 유형이 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됐다. 그렇다면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오지선다용에서 키워드 먼저 체킹을 할 겁니다. 1번에서의 핵심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딱 하나만 골라라. 그렇죠. 여기서는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누구의 기준에서 듣는 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다가 이제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공감에 대한 내용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듣는 이에게가 아니라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으로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화자 간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사이에서의 공유와 이해,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어에 적용되는 보편적 언어 습득의 법칙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보편적이라는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비언어적 단서를 통해 상대방의 의도를 쉽게 파악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언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눈짓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아니면 속도라든지 호흡이라든지 등등등 언어가 아닌 다른 거를 가지고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워야 한다가 초점이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거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정도는 감지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요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매번 많이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제문을 파악함에 있어서 자, 강조구문이 나오면 선생님이 그 강조구문이 주제문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여기선 선생님이 얘기를 많이 해왔었던 그 강조구문이 두 번 나올 거야.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에 바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나요? 선생님이 매번 강조했었던 것. 자, 한번 볼게요. Communication은 not A but B. 자, 눈에 벗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야? A가 아니라 B이다 라는 강조 구문이었었죠. 누구를 강조하고 있다고? 바로 이 B를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단지 문제가 아닌데 어떤 문제냐면 다른 의사소통자에게 영향을 주는, 영향을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무엇이다? 실제로 그들과 engaging with, 관계를 맺는 문제이다가 됐습니다. 선생님 아직까지 조금 어려워요. 부연 설명 나오잖아. 의사소통은 일종의 무엇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공유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레이 법비가 사실 한 번만 나온 게 또 아니야. 선생님이 지금 중간에 검정색 표시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나레이 법비가 바로 또 여러분들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사소통은 A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B를 요구한다가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B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A부터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완전한 합의 또는 완전한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심지어 앞에 강조까지 지금 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레이 법비 자체가 B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게다가 강조 두까지 사용을 해서 B를 강조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얘기를 했었던 sharing, 공유가 들어갔고요. understanding, 이해까지 바로 들어간 답은 2번으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문제였었죠. 자,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휘를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실 어휘에서도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서 한 번씩 다 했던 거라서 조금 특징이라고 보여지면 이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수거가 좀 많았다. 아까 선생님이 해석했었던 engage with가 무엇과 관계를 맺다. 그리고 talkat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다요. 그러니까 communicate하고는 조금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have in common은 무엇을 공유하다. 얘는 워낙 자주 나오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come about, 발생하다. 여기까지 수거는 오늘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아까 했었던 부분이니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의사소통은 단지 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문제냐면
다른 communicators, 다른 의사소통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한마디로 여기 있는 이시 앞에 있는 communication이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실제로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예요. 여기 있는 원이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matter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실제로 맺는 문제이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한마디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유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야. 공유의 행위라 여기서 바로 이 sharing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communicate 의사소통을 할 때, 자, 근데 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일방적으로 말한다라기보다 말 그대로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은 뭐 하게 될 것이다. have something in common. 뭔가를 이제 공유를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have something in common이 바로 앞에 있었던 sharing과 일치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 공통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 한마디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트를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뒤에 even if가 나왔습니다. 비록 그것이, 여기 있는 this는 이 공통점을 얘기를 합니다. something in common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의 공통점이 뭐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공유하는 언어밖에 없다 할지라도 어찌됐건 우리가 커뮤니케이트를 하려면 일단은 공통점을 가지고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아까 했었던 나레이 법이 또 나왔다. 맞죠? 자, 여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뭐를 요구하지 않나면 완전한 합의 또는 완전한 수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 둘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반드시 내가 한 말이 상대방이 수용을 할 필요는 없어요. 맞죠?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뭐를 요구하냐면 이해를 요구를 하기는 합니다. 여기 있는 더즈가 뒤에 있는 demand 선생님이 강조해주는 강조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번 앞에 상황이 뭐였었냐면 이 5번 앞에 같은 경우에는 공유, 공통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5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지 문제를 풀었었을 때 의사소통에서 두 가지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첫 번째가 공유고 두 번째가 이해. 이렇게 여러분들 글의 순서가 전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 문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봐야 될 어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짜자잔 선생님이 접속사에다가 이렇게 괄호 치죠. 그러면 요즘 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야?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 한번 보자고. 푸시 얘가 만에하나 그냥 동사 원형으로 여러분들이 봤다. 그럼 얘가 접속사 다음에 이렇게 명령문으로 나올 수가 없죠. 자, 우리가 명령문이라는 것은 주절에서 사용이 가능한 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 이 문장 안에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접주 동사가 필요한데 문장 구조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푸시, put 해서 여기서는 pp로 사용이 됐구나. 그러면 얘는 한마디로 뒤에가 주절이고 앞에가 종속절. 그런데 여기서는 접속사를 살려놓은 분사 구문으로 봐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put이 무엇을 넣다죠. 그러니까 put A into B A가 없다 라고도 여러분들이 수동을 파악하실 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더 좋은 표현이 print가 표현을 하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야? 표현이 되어질 때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표현이 되어질 때, 언어로 표현이 되어질 때. 자, 그럼 여기 주어가 없어. 분사구문에 주어가 없다라는 것은 그 주어는 어디 있다는 거야? 그렇죠. 바로 주절에 있는 주어가 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무엇으로 표현이 되어졌을 때, 언어로 표현이 되어졌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주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나의 개념이나 아니면 나의 믿음들은이 주어예요. 자, 더 이상 무엇이 아니다? 나만의 것이 아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여러분들이 해석이 어려웠을 것 같아. 일단은 assume이 무슨 뜻이죠? 추정하다, 가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추정을 하냐면 they ever were. 그들이 이전에 그랬었다라고 추정하다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선생님이 대동사를 좀 먼저 찝어줄게요. 여기 있는 were 자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주어는 미리 얘기하자면 여기 앞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what은 앞에 있는 것을 대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ing 해석하는 거 너무나 어려워할까봐 선생님이 괄호를 지우고 접주동으로 좀 바꿔서 그리고 이 대동사 뒤에 생략된 것들을 같이 합해서 선생님이 좀 적어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비록 내가 추정을 했었어, 과거에. 뭐라고 추정했었냐면 나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개념이나 나의 믿음들이 예전에는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고 나면 언어로 표현이 되어지고 나면 그러한 나의 이러한 생각, 아이디어, 개념 그리고 믿음들은 더 이상 나만의 혼자의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이렇게 풀고 나니까 되게 쉬운 내용이야. 당연하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건 뭐라고 생각을 하건 상상을 하건 뭐 상관은 없어. 근데 그게 일단 언어로 표현이 됐다?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소통이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입을 통하여 나의 언어를 통하여 이게 누군가한테 전달이 됐을 경우에는 나만의 생각이 될 수가 없어. 왜?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자, 이거 6번째 문장 조금 어려웠어. 복습하실 때 반드시 구문 독해를 하면서 선생님이 해석했던 것처럼 해석이 되려면 이 assuming 자리를 oldo를 집어넣어서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 put, pp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what이 왜 나왔냐면 are mine alone이었어 원래는. 그런데 여기서 시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했을 경우에 내가 언어로 표현하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전의 상황, 즉 과거의 상황으로 보고 나의 말로 뱉어지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R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did를 쓰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7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6번째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they는 여전히 앞에서 얘기했었던 나의 생각, 아이디어, 개념 등등등을 나타내요. 그것들이 자, 앞에서는 언어로 표현이 되어졌다고 했었는데 어떤 한 형태로 표현이 되어졌다라고 이제 바뀌었다. 자, 근데 이 형태가 무엇이냐면 그것들이 공유가 되어질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얘는 7번 문장은 없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내용이었었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 자체가 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야? 공유가 되어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shared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의사소통에서 필요한 조건이 공유와 이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자, 있잖아.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 언어로 표현된다는 거 그게 한마디로 뭐야? 공유가 되어질 수 있는 형태라는 거야.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준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be shared라는 수동이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이번 지문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법이 중요한데 둘 중에 하나에서 밑줄이 쳐져 있겠죠. 자, 만에 하나 이니치에 밑줄 쳐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뒤에 주어 있고 뒤에 수동태 있네. 문장 완전하네. 그래서 이 자리에는 which가 아니라 이니치가 와야 돼 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자리가 그냥 share로 만에 하나 밑줄이 쳐져 있었다. 그럼 우리는 판단을 어떻게 한다? 아, 여기에 share 뒤에 목적어가 없어. 맞죠? 근데 앞에가 in이치였어. 그럼 이거는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수동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였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맞죠? 자, 이제 8번째 문장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이제 언어로 돌아옵니다. 언어라는 것은 한마디로 공유가 되어질 수 있는 형태를 나타내는데 그런데 이러한 언어의 사용에 대한 주요한 목적이 바로 무엇이 된다? 이해가 된다. 입니다. 이렇게 연결성을 이루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연 설명의 마지막을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모든 다른 효과들, 이 주어죠. 그 다음에 수식을 한번 보자면 나의 언어적인 행동이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모든 다른 효과들은이 주어요. 그리고 동사로 좀 바로 갈게요. 오직 무엇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된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because가 접속사니까 뒤에 순서는 접주동이 돼야 되는데 주어 자리에 또 what이 왔다. 그럼 여러분들 빠르게 주어가 저리 왔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즉 내가 have tried to communicate. 내가 뭐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이 has been understood. 이해가 되어졌을 때 뒤에는 by 플러스 목적어가 생략이 됐겠죠. 그러니까 by other people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제서야 나의 언어적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만한 어떤 여러 가지 효과들이 그때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장이 길어서 수식까지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거는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나의 언어적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을 만한 효과다. 한마디로 내가 말한 것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은 그게 언제 발생을 하게 되나 하면 바로 내가 전달하고자 했었던 것이 상대방에 의해서 이해가 되어졌을 때 무엇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 그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거꾸로 얘기하자면 내가 한 말을 만에 하나 상대방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 그럼 그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영향들이 미치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하기 이전에 건너뛴 어법을 좀 몇 가지 체킹하자면 첫 번째, 이 왓슨 선생님이 내가 의사 전달을 하려고 노력한 것이죠. 그래서 what 관계대명사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가 절이 나왔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수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랑 관련돼서 첫 번째, 당연히 단수 취급이 되어줘야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제가 현재 완료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일단은 말을 뱉었죠. 그거는 시제적으로 과거가 됩니다. 근데 그게 상대방에게 이해가 되어서 나의 어떤 효과, 내 말의 효과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적인 흐름이 조금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완료를 사용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수동은 결국에는 이 말을 누가 이해합니까? 나의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이 이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해가 되어지는에 해당되는 수동까지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try 동사 ing와 투부정사의 차이까지 마지막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한 것 같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괄호를 지금 뛰어넘었어. 그래서 이 괄호는 부연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법적으로 보자면 일단 오랜만에 우리가 get 오형식 동사의 목적 보호를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아. 자, 이거는 지금 누구를 꾸며주고 있는 거냐면 앞에서 언급을 했었던 나의 언어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을 만한 모든 효과 또는 영향이라는 것은 달리 얘기하자면 결국에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랑 동의를 하게 만들고 아니면 나의 명령에 복종하게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나를 믿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비슷한 무엇이든지 간에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지문은 어법적으로 여러분들 챙기셔야 했었고 서술형 역시나 마찬가지로 챙겨주셔야 했었겠죠. 요즘 선생님 수업할 때 어법하고 서술형 중요하다는 얘기 너무 많이 하죠. 그죠? 마무리, 여러분들이 핵심, 그 다음에 흐름을 잘 갖고 가야 돼. 의사소통의 조건에서 첫 번째는 공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시작했어야 됐었고, 그리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것을 나의 생각이 원래는 말을 뱉기 이전에는 나만의 것이었었지만 공유가 되어지는 형태, 즉 언어로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야. 즉 나의 생각이 상대방에게 공유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언어의 사용에 대한 주요한 목적은 이해라는 거죠.
내가 한 말에 대한 어떤 효과나 영향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이해를 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것이 이해가 되어졌을 때 그러한 효과, 이러한 효과들이 그제서야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내용 같았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를 하고 나니까 글의 전개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딱히 이거를 순서로 나눌 만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순서를 제외하고 빈칸과 삽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레이 법비에 해당되는 B 자리에 선생님이 빈칸을 집어넣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어휘는 engaging with가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빈칸은 역시나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상대방에 의해서 이해가 되어졌을 때 그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포인트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삽입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they가 가리키는 것, 그들은 반드시 공통점을 가지고 시작한다에 해당되는 이 they가 앞에 있었던 two people을 나타낼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유가 되어질 수 있는 형태라는 것이 바로 앞에서 얘기한 언어로 표현이 되어졌을 때라는 포인트 뒤에 들어가야 된다. 사실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이 두 번째 문장이 문장 삽입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지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강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풀이를 먼저 할 텐데요. 일단은 글의 유형이 요지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오지선다형을 먼저 보고서 키워드 체킹한 다음에 지문으로 올라갈 겁니다. 1번에서 키워드를 체킹을 하자면 일반적인 구조인데 그 배경이 뭐죠? 그리스 문학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학의 그 글을 우리가 봤을 때 구조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도 사실은 문학적 특징이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서사 발라드에 있어서의 문학적 장치의 사용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서사 발라드를 쓸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1번하고 2번을 보아하니 아마 문학적 특징을 설명하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시각화는 글을 썼을 때 시각화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시각화를 하면 뭐를 어떻게 만들어준다? 글을 읽는 것을 즐겁게 해준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를 읽는 것이 서사시를 읽는 것이 어디에 기억 개선에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3번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3번은 그 문학적 구조의 특징 또는 문학적 장치의 특징 중에서 시각화를 나타냈죠. 근데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이벤트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게 뒤에와의 상관관계성을 보시면 구전 문학이 생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체킹한 상태에서 선생님은 지문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중간에 역접이 없어요. 선생님 원래 처음하고 마지막 두 개 다 했죠. 처음을 보시면 일단은 주어가 갑자기 인간의 기억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첫 문장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지문에 있어서.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해. 자, 인간의 기억력을 리미트, 제한합니다. 어떤 문화적 변형들이 성공적으로 기억되고 전달될 수 있는지를 제한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리미트 하면 무조건 막다, 방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는 부정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어떤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경우에 따라서 어떤 문화적 변형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잘 전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체 그 어떤 문화적 변형이라는 게 무엇일까 궁금하던 찰나에 당연히 뒤에서 부연 설명이 나와줘야 해. 사람들은 unlikely to는 뭐 할 가능성이 적은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보를 retain 할 가능성이 적은데 retain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보유하다, 보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온전히 보존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정보를 보존을 할 가망성이 적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인간의 기억력이 제한을 시키는 어떤 문화적 변형에 대한 설명이 이 뒤에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라는 것이 소위 쉽게 잊어버리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데 특히나 어떤 영역에 있어서 구전에 의존하는 문화적인 영역에 있어서 쉽게 잊어버리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정보들은 사람들이 잘
보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의 기억력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인간의 기억력과 무엇과의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구전에 의존하는 문화적 변형과의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중간에서 쭉 나열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보시면 호머가 나와요. 여기서 호머는 이 앞에서 언급한 일리아드와 이제 오디세이를 쓴 작가가 되겠습니다. 맞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호메로스라고 더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고대 그리스 시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호머는 is filled with. 호머가 뭘로 가득 차졌다. 어색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호머의 작품 정도로 볼게요. 호머의 작품은 구체적인 행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이유가 나레이, but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다가 나왔어요. stop. 선생님 요즘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선생님 맨날 나레이 but B 하면 but B가 강조되기 위한 강조 구문이라서 B가 바로 뭐가 된다? 주제에 해당되는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뭐야? 맨 마지막 문장에 나레이 but B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자 이거의 결과에 해당되는 concrete action이 중요하고 그것의 원인에 해당되는 B번을 읽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그럼 A부터 선생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호머가 글을 썼을 때 자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을 막 거기다가 집어넣은 그 이유가 사실은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추상적 관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야. 그것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자 무엇 때문이다? B를 당연히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주어 보이세요? 이거 뭐라고 해석하죠? 인간의 기억력에 대한 제약이가 주어가 나왔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렇죠. 우리 첫 문장에서 봤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조는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잘 전달하지 못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기억력 때문에. 그런데 B번 뒤에 똑같이 기억력이 나왔어. 근데 요번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목적어와 목적보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목적어가 지금 뭐가 나왔어? 구체적인 이미지들이 나왔습니다. 이 앞에 있었던 이 concrete action을 나타내고 있다고. 맞죠? 자, 그리고 뒤에를 봤을 때 unlikely to가 아니라 likely to가 나왔고 그 다음에 survive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이게 생존을 한다라는 것. 달리 얘기해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이 문학이 잘 기억이 돼서 잘 전달이 되는 것. 그것을 이제 생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만 봤을 때는 인간의 기억력 때문에 어떤 구전에 의존하는 문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기억을 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잘 전달이 되질 못해. 그럼 그 구전이 오랫동안 생존을 할 수가 없을 거야 라는 말도 내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호머라는 작가, 시인은 자신의 작품 속에다가 뭐를 집어넣은 거야?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집어넣었습니다. 구체적인 이미지를 집어넣었다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뭐 할 수 있게 됐어? 오랫동안 생존을 할 수 있게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답은 5번. 구전 문학이 생존을 하려면 그 조건이 뭐가 돼야 된다? 한마디로 구체적인 이벤트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생존을 할 수 있다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사실 이번 지문도 좀 정확한 독해력을 요구하는 그런 지문이었다로 보여집니다. 먼저 어휘를 살펴보실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본 그런 단어들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조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첫 번째 retain. 선생님이 아까도 설명을 했었지만 뭐 유지하다, 보유하다가 있는데 거의 온전한 형태로 가지고 있을 때 retain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cognitive가 오늘의 핵심적인 단어 첫 번째, 두 번째 핵심적인 단어가 concrete 또는 visualized, 그리고 concrete와 visualized와 반대 개념인 abstraction,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constraint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아까 했었던 부분인데 선생님이 여기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위치 때문에. 자, 보세요. 인간의 기억력은 제한합니다. 근데 무엇을 제한하냐면에 해당되는 목적절을 이끄는 명사절에 관계대명사 위치가 올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거 가장 최근에도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 이때 which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Which color do you like에 해당되는
어떤에 해당되는 의문사로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간접 의문문 어순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 변형들이 성공적으로 기억되고 더불어서 전달될 수 있는지를 바로 무엇이 인간의 기억력이 제한을 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un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낮다. 정보를 온전히 보존을 할 가망성이 매우 낮은데 어떤 정보나면 쉽게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잘 기억되지 않는 정보가 되겠죠. 자, 참고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지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나 어떤 영역에 있어서 구전을 의존하는 문화에 있어서는 특히나 더 잘 잊어버리거나 잘 기억이 안 돼서 그대로 보존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교수의 얘기가 나올 거예요. 데이비드라는 교수가 provided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데 무엇에 대한 설명이 나면 해서 전치사 of에 대한 목적절에 또 how가 나왔어. 그럼 빨리 여러분들 간접 의문문 역시나 어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부터 살펴볼까요? 기억력의 인지적 구조는 영향을 준다. 어디에? 구전의 내용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사시라든지 술래뽑기 노래와 같은 구전의 내용에 영향을 주는데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how부터 rhymes까지의 간접 의문문의 절은 이 앞에 1번과 2번에 있었던 내용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인지적인 구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인간의 기억력이 이런 것에 제약을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제한을 주는지 또 얼마만큼 제한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오고 그저 이번에서는 구전에 의존하는 문화 같은 경우에는 잘 기억을 못한다 정도가 됐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한마디로 기억력 앞에 지금 뭐가 붙었어? 인지적인 구조가 이런 것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의 접근에 대한 하나의 예시로서 그는 사용했습니다. 연구를. 근데 무엇에 대한 연구냐면 인지심리학에서의 심상에 대한 연구를 사용했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심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사실 한국어로도 심상이 뭘까? 한문으로 좀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마음 또는 감각에 의해서 획득한 어떤 보이는 것 같은 형상, 실제는 없어. 실제는 없는데 예를 들어 어떤 시를 들었다라든지 어떤 소리를 들었다라든지 등등등을 가지고서 내가 어떤 형상이 떠오르는 것, 그것을 이제 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심리학에 있어서의 심상에 대한 연구를 이 사람이 이용을 하면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어떻게 기억에 대한 인지적 구조가 이런 것들에 영향 끼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를 보도록 할게요. 이 연구를 이용하여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서사 발라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와 같은 서사 발라드들은 텐투 뭐하는 경향이 있냐면 구체적이고 쉽게 시각화되어질 수 있는 행동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사람들이 발견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빨리 뭐 생각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단은 목적, 보호 자리, 형용사 챙기고 그 다음 가목적어와 진목적어 같이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투부정사하는 것을 더 쉽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건데 자, 투부정사 이하를 보면 사건들, 그런데 어떤 사건들? concrete,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시각화하기에 쉬운 사건들을 기억하는 게 더 쉽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지금 이벤트를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 대절을 봤을 때, 자, 첫 번째 concrete, 구체적이고 두 번째 쉬운이에요. 근데 뭐 하기에 쉽냐면 시각화하기에 쉬운 거야. 그래서 이 to visualize는 여러분들이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호머가 쓴 그 일리와드와 오디세이는 어디에 집중이 되어져 있다? 구체적이고 쉽게 시각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행동들에 이제 집중이 되어서 글이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실은 아까 문제 풀면서 했었던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호모가 사람이니까 호모의 작품으로 해석한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호모의 작품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앞서서 얘기한 그 구체적인 행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A가 아니라 B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행동을 쓴 이유가 사실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꼭 어떤 추상적인 관념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추상적 관념을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 해서 썼다라는 거는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일까? 뒤에를 봤을 때 당연히 여기서는 앞서서 얘기했었던 인간의 기억력의 제한이 당연히 나와줘야 됩니다. 이러한 제약이 바로 무엇을 그 구체적인 이미지를 훨씬 더 생존을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었다. 자손 대대로 구전이 되어서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추상적인 내용이 너무나 많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읽어야 됐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 구조가 딱 보기에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을 제대로 갖고서는 읽지 않았다면은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만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라의 법비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었다면 사실 요지는 금세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그거였죠. 우리의 기억력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력에 대한 인지적 구조가 구전을 잘 기억을 해내지를 못해. 하지만 뭐는 잘 기억하죠? 어떤 특정한 상황, 특정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아까 심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했을 때 떠올린 어떤 시각적인 그런 요소가 있었을 때 우리가 잘 기억하니까 우리가 구전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잘 기억이 되고 잘 전달이 되어서 오랫동안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했다. 사람들의 심상이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시각적인 이미지화가 필요하다라는 글이 이 글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선생님 리뷰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어법 서술형 대비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요. 로직상으로는 빈칸하고 순서를 볼 텐데요. 순서는 사실 단서가 막 엄청나게 있다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이 교수에 대한 얘기가 처음으로 언급이 되고요. 교수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설명을 뒷받침해주는 예시가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지문을 풀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B번에 있는 his approach 또는 he used work에 해당되는 이 he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글을 읽었을 때 C번이 결론에 해당된다 정도를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얘가 시험에 나온다? 사실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는 문맥 문제가 되겠습니다. 빈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 선생님은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기억력에 대한 제약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한한다, 무엇을 제한한다에 해당되는 목적절이 빈칸으로 나오거나 자 여기 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그 주어에 해당되는 요 포인트가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25강의 3번과 4번 지문 학습을 해오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25강의 1번과 2번 지문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